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침묵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하루는 어떤 부인이 신부님을 찾아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는 더 이상 이 남편과 살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신경질이 지나친지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신부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신부님은 그 상담을 온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성당 조 앞에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면 성수가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정성스럽게 한 바가지 떠가서요, 남편이 들어오시면 입에 물고 절대로 삼키지 말고 입안 가득 지키시고 계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래,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이 비법 한번 써보자 하고 그 앞에 성모 마리아상 앞에 있는 성수를 조심스럽게 떠갑니다. 그날 또 저녁 늦게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옵니다. 신부님 생각이나 얼리 그 물을 입에 가득 머금고 삼키지 않고 최대한 입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날도 남편은 온갖 신경질을 부릅니다. 집안이 어떻둥, 애 교육은 어떻둥, 내가 벌어오면 뭐하냐는 둥, 나 오늘 힘들었다는 둥. 남편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이상합니다. 맞받아쳤던 부인이 한마디도 안 하자 제풀에 지쳐 들어가서 잡니다. 그 다음 날도 남편의 버릇 쉽게 안 고쳐집니다. 저녁 늦게 들어와서 또 문 열자마자 집안에 무슨 냄새가 난다는 둥, 앞에 이 신발 정리는 왜 이러냐는 신경질적인 언사로 부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인이 입에 성수를 머금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수가 줄어듭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네. 나한테 같았으면 맞받아쳐서 나를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텐데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 사람 뭔가 있나? 하고 다른 날보다 잔소리를 훨씬 덜 하고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며칠 반복하자 남편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단단히 작정했나? 그러자 들어오자마자 여보 어디 아파? 어디 힘든 일 있었어?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부인은 일주일 후에 신부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신부님, 정말요, 우리 성당의 성수가 신령한 물임에 틀림없나 봐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그러자 신부님은 말합니다. 사실 그 물은 신령스러운 성수가 아니다. 성수는 어디에 있었느냐? 부인의 침묵 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신체의 고통을 초래한다면 생각은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이 말이 신체의 고통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은 마음의 고통을 초래하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신부님의 그 말씀만 붙잡고 마음과 잡념과 입의 언어를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자 드디어 집안에 휴식이 찾아온 겁니다. 진정한 침묵은요, 마음의 휴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휴식해야 진정한 침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침묵을 지킨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금슬과 침묵이란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침묵이라는 글자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길침자는요,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소가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갑골에서는 소가 물에 빠져 있는 모양으로 변했다가 그 다음 전서로 오면서 목에 칼을 찬 사람이 물에 잠겨가는, 소위 말하면 목에 칼을 찬 죄인을 물에 푹 집어 던지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변해서 이렇게 잠길침자가 됐고요. 요즘은 흔히 이 한가할 용자가 벽의 음으로 바뀌어서 잠길침이 됐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한가로운 계절에 벽에가 물에 푹 젖어서 쓱 사라지듯 사람들이 고요히 있는 걸 잠기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변해서 장마에 내리는 물에 이렇게 여름 장마물 있죠? 장마빗물, 그것을 이야기한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물에 무엇이 빠져서 가라앉거나 잠긴다는 것, 그것이 침자가 변한 글이고요. 성으로 읽을 때는 심씨죠. 그리고 이 잠잠할 묵자를 보면요, 이렇게 굴뚝에 불을 지펴서 그곳에 생긴 끓음으로 인해서 시커멓게 된 모양입니다. 그 밤이 되거나 군인들을 보면 얼굴에 수검댕이를 칠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모든 것을 검게 해서 조용히 하게 하다 또는 안 보이게 만들다가 흑자의 원자였습니다. 거기에 개견이 붙어 있죠. 이렇게 서 있는 개가 꼬리를 치고 있는 모양이 변해서 개견인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형적으로는 개가 소리 없이 어둠 속에서 사람의 뒤를 쫓다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확장이 돼서 잠잠하다, 입 다물다의 뜻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단어는요, 물에 잠기고 어둠에 묻히듯이 사람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말 금슬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슬은요, 고대의 음악을 연주할 때 금과 슬은 꼭 붙어 다녔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금은 5줄 또는 7줄로 작은 검은고로 여성들이 연주함으로 여성을 상징하고요. 슬은 15줄, 19줄, 25줄, 27줄 등 다양한 종류로 좀 큰 검은고예요. 이것은 남성이 연주함으로 남성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과 슬은 항상 붙어 다녔기 때문에 금슬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저만 잘났다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면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조화를 이루어서 화합해야만 했던 악기의 소리에서 금슬이 좋다라고 나왔다고 그러네요. 즉 그러니까 금슬이 좋지 않다는 건 불협화음이죠. 즉 저만 잘났다고 연주하면 불협화음입니다. 여러분, 금슬이 좋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 민족한테는 딱 어울려요. 왜냐고요? 가무에 능하잖아요.